오늘은 그 분양권 전매, 분양권이 이제 매매가 하는 투자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집값 버블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굳이 제 밥그릇을 뺏어가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하고 이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매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 오피스텔보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가 일단 취득세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이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잔금도 내고 취득세를 내가지고 내 이름 앞으로 등기를 쳐야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아직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고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중도금은 이제 시행사에서 협약단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중도금 대출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약금만 내고 지위 승계만 하게 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중도금이라고 해봐야 정말 신용불량자 아닌 이상은 다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쉽거든요. 네, 그래서 취득세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택수 산입이 안 된다. 분양권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잔금도 치르지도 않고 취득세 납부도 안 하고 등기를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택수로 산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요새 투기 수요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계속 개정안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는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산입될 거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산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분양권 투자는 정말 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죠.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오피스텔은 잔금을 치러야 되지만 분양권은 잔금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분양가에 뭐 현장이랑 뭐 투기 지역이나 뭐 조정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분양가의 10% 또는 많게는 20%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뭐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프리미엄 값만 있으면은 투자가 가능하지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요새 개정안이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투기가열지구의 경우 중도금 승계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이 20%가 다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보통 6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원 분양자의 이 분양권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60%에서 40% 차익인 추가적인 20%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는 정부에서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분양권 투자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투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분양권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 지금 대표적인 분양권 투자 예를 제가 지금 이거 적어 드렸는데 요거는 현재가 아닌 약 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로 2018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까지도 가능하기도 했고요. 수도권 뭐 부천이나 인천 이런 데도 가능했고 제가 실질적으로 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약 3억 5천 정도 하면은 계약금 10% 3,500만 원이 필요가 합니다. 원 분양자들이 뭐 옵션비를 제외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옵션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금 10%인 3,500만 원들을 이제 원 분양자가 이제 납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원 분양자의 분양권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납부한 3,500만 원을 이제 내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면은 프리미엄 값까지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매도자에게 주면 됩니다. 그럼 약 8,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 투자가 가능하죠. 서울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수도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 뭐 안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천, 뭐 부천, 안산 뭐 이런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가 이제 프리미엄 5천만 원이 어딨냐 요새 아파트 프리미엄 5천만 원이 어딨냐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18년, 2019년도에는 프리미엄 5천으로 충분히 아파트 투자할 수 있었고 오히려 좀 로얄동이 아니거나 로얄층이 아닌 경우는
1000에서 2000만 원으로도 프리미엄 주고도 투자가 가능을 했고요. 오히려 이 기간에 평택 같은 경우, 지금 평택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평택은 오히려 계약금 포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죠? 평택은 계약금 포기도 있었어가지고 이 금액조차도 필요가 없던 거예요. 프리미엄도 필요가 없고 계약금도 필요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예. 그러면은 정말 영원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분양자의 계약 그 분양권을 승계를 받고 제가 이제 투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영원으로 투자 가능. 근데 지금 평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평택 네이버 부동산 보면은 분양권 지금 P 같은 경우 8천에서 뭐 1억 뭐 5천 정도까지도 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 투자 비용 1, 2년 전만 해도 투자 비용 영원으로 평택에 신축 아파트를 투자를 해가지고 8천에서 1억 5천 정도 수익이 냈을 수도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8,500만원 정도만 있었어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했다. 최대. 뭐 최대는 아니더라도 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래서 지금 8,500만원 주고 투자하신 사람들이 현재 프리미엄이 2, 3억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또는 1년 정도 보유하고 300% 수익이 일어났고, 제가 말한 평택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퍼센테지의 수익이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 분양권으로 투자를 하면은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때뿐만이 아니죠. 뭐 계속 그래왔죠. 지금 분양권 아파트 지금 대한민국 투자해가지고 솔직히 손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뭐 간혹 IMF나 아니면 2008년도에 뭐 이런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거 말고는 계속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패죠. 아파트 투자는 불패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아파트 투자는 불패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원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이랑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가 돼야 하고 투기 수요들이 솔직히 들어오면 안 되는데, 워낙 분양권 같은 경우는 너무 쉽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양권의 투기 수요들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투기 수요가 증가가 돼서 집값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분양권의 집값이 올라가면은 기존에 오래되었던 구축 아파트들도 똑같이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 당첨은 복권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너도 나도 실거주가 하든 안 하든 일단 당첨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일단 신청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당첨이 되면은 걱정이 없죠. 전세를 주거나 프리미엄 받고 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투기 수요가 증가되면서 분양 당첨률, 경쟁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정말 실거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돈이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찌됐든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잔금 치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파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잔금 치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구입을 해도 2, 3년이 지나면은 입주 시작할 당시가 되면은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2018년도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2018년도에 분양 시작한 아파트가 대부분 2020년에서 2021년에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을 합니다. 입주가 시작할 당시에는 2년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완공이 돼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를 보면은 현재 뭐 4억에서 5억 정도 전세가 지금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로 세입자만 맞추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4억 5천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분양가인 3억 5천에 잔금을 치르고도 1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전세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도 낼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1억이라는 차익이 남기 때문에 뭐 이런 잔금치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전세를 맞춰도 충분히 잔금을 내고도 충분한 이제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세금을 전세를 낼 생각이 없으면은 뭐 매도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분양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면은 전세를 마치고 전세 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하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막기 위해서 뭐 실거주 몇 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를 요새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지금 개정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알고 계속 이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서를 계속 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러한 개정안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집값들이 더 오르고 있는 좀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느끼고 뭐 전매 제한 기간도 요새 뭐 6개월,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제한 기간도 만들기도 하고요. 분양권, 양도세, 세율도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강화도 하고 있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뭐 4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화하고 있고,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산입이 되기도 하고 등등 계속적으로 집값을 이제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일하면서 이거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인 것 같아요. 전세. 아무리 뭐 매매 대출 줄이고 뭐 중도금 대출 줄이고 뭐 해봐야 어찌 됐든 잔금 시기에 맞추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개정을 하는 게 이 분양권 버블을 만드는 주범이고, 이거를 막아야 집값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가격을 잡아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분양권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잠재워야 하는데, 투기 수요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머리를 쓰고 사용하는 수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수법들을 방지를 시켜야 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전세, 그래서 이 전세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이 많은데, 근데 결국 지금 뭐 뭐 부동산 대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죠. 지금 일반 사람들이 왜 지금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왜 그렇게밖에 정책을 못 만드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투기자들이 굉장히 지금 사용하는 수법들을 계속 막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투기 수요를 막으니까 오히려 더 집값이 오르는 이상한, 좀 현상이 이상한 거지, 지금 이 대책 개정안들이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막아가지고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